안녕하십니까. 드림타워 투자자문 대표 박일권입니다. 오늘은 제2의 테헤란로로 변화가 예정되어 있는 경부선 라인, 즉 서울역과 남영역세권, 용산역세권에 아우르는 이 경부선 라인을 집중 분석해 드릴 텐데요. 많은 개발 이슈들이 살아 있고요. 앞으로 도심권을 대표하는 이 제2의 테헤란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춘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보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본격적인 방송에 앞서서 구독 꼭 신청해 주시고 방송을 보시고 마음에 드셨을 때는 좋아요와 공유까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제2의 테헤란로로 변화할 경부선 라인 집중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경부선 라인 개발 계획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좀 핵심적인 내용을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부선 라인 쪽으로 해서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이 한화컨소시엄이 수주를 지난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약 1조 3천억에서 4천억이라는 굉장히 큰 금액으로 해서 서울 역세권, 북부 역세권, 도심권을 대표하는 호텔, 오피스, 레지던스 오피스텔, 상업 업무시설로 개발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개발에 그런 닷을 올린 서울 역세권,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용산 마스터 플랜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거라는 예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용산 역세권 개발, 서울역과 연계성도 높고 박원순 시장 추진 의지 강한 만큼 사업 속도도 낼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용산 마스터 플랜 서울역과 용산역 약 100만 평 규모의 굉장히 큰 부지를 앞으로 체계적으로 어떻게 도심권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개발할 것이라는 내용이 용산 마스터 플랜이고요. 즉 서울역과 이 남영역, 삼각역과 용산역이 아우르는 경부선 라인을 중심으로 한 주거 중심지, 상업 업무 시설들, 또 용산 역세권과 공원 주변 지역들, 또 국제업단지 개발까지 아우르는 용산 마스터 플랜이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유튜브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 지금은 쉬어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본격적인 환경 정화 사업을 통해서 용산 마스터 플랜과 용산 국제업단지 사업 재개가 조만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사 내용들을 보시더라도요, 이 서울역과 남영역, 용산역을 아우르는 경부선 라인의 여러 가지 다양한 메모급 개발 호재가 준비와 개발 발표, 착공을 앞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따라서 제2의 테헤란로로 변화할 수 있는 경부선 라인의 집중 분석할 내용 중에서 세 가지로 제가 딱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경부선 라인이 서울을 대표하는, 도심을 대표하는 상업, 업무, 주거벨트로 앞으로 천지개벽할 예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남산과 민족공원을 아우르는 서울을 대표하는 국가상징 공원화 사업들, 또 역세권 개발,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에 맞물려서 국제업무단지 사업 체계, 제가 또 유튜브에서도 자료를 말씀드린 것처럼 BTS와 대기업 사업들이 이제 한강로 대로변 쪽으로 몰려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렇게 용산권역이 경부선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 명소로 앞으로 변화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부선 라인 투자 가치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맞춰서 다양하고 큰 개발 계획들이 기다리고 있는 지역인데요. 역세권 중심으로 해서 수익형 부동산이나 재개발 확정 지역이나 예정지 쪽에 투자가 앞으로 굉장히 유망해질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경부선 라인의 주요 기업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서울 역세권 아직까지는 주변 지역에 도심권에 업무타운이 있지만 주변 지역으로는 노후화가 굉장히 많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롯데마트 서울역점 뿐만 아니고요,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해서 서울을 도심권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마이스산업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부선 라인 쪽으로 뭐 도심권이나 강남권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기업, 대기업의 입주가 많지는 않지만 이런 간략하게 살펴드리면서 이런 기업 이외에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몰려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도심 업무타운 또 이 서울 역세권 개발 사업에 의해서 포시즌 호텔이 운영을 잘 하고 있고요. 경부선을 타고 내려오시면 슬럼화된 주거 중심 지역에서 남영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혜태자과 또 한진중공 본사가 있고요. 롯데 GRS의 본사도 남영 역세권에게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삼각적 쪽으로 내려오시면 오리온 본사 부지와 JC현 본사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경부선 라인을 다시 따라서 내려오시면 용산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는 다양한 기업들이 있는데요. 용산 역세권역에 HDC 현대산업개발 최근에 이제 신사업을 오픈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슈를 가져다 주고 있는 아모레 퍼시픽 또 CGV 본사가 들어와 있고요. LS그룹 본사 빌딩 들어와 있고 최근에 이제 BTS가 어디에 들어오나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바로 한강로 삼각 LG U+ 본사 사업 바로 옆쪽으로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용산 역세권 지금은 국제업무단지로서 서울을 대표하는 저 탈바꿈하려고 기다리고 있지만 주변에 드래곤시티 호텔, 객실 자체 거의 2000실에 가까운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호텔이 운영이 정상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롯데시네마라든지 전자상가 또 아이파크몰을 중심으로 한 상권 자체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울 역세권, 남영 역세권과 삼각지, 용산 역세권 쪽으로 다양한 기업들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고요. 앞으로 용산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강 대로변, 특히 국제업무단지가 본격화적으로 개발이 됐을 때는 땅만 면적만 해도 13만 5천 평이고요. 이 지역에 용적률 800%로 건축을 했다고 했을 때는 연면적 자체가 약 100만 평 규모의 상업 업무시설이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유튜브에서도 방송에서도 말씀을 늘 드리는 것처럼 국제업무단지가 개발이 되면 100만 평인데 어느 정도냐? 테헤란로에 가보시면 이 테헤란로 주변 지역에 4, 50층 규모의 상업 업무 빌딩들이 쭉 늘어서 있는데요. 그런 빌딩을 다 합쳤을 때가 약 80만 평이다. 그만큼 테헤란로와 버금가는 능가할 수 있는 연면적을 가진 상업 업무 국제도시로서 국제업무단지가 개발이 되면 최고가 연봉을 받으시는 대기업, 또 금융회사, 벤처기업, 4차 스타트업들이 몰려드는 서울을 대표하는 상업 업무 도시로서 탈바꿈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부선 라인, 제 테헤란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추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경부선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을 대표하는 상업, 업무, 주거 벨트로서 천지 개벽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려 10가지가 넘는 거의 20가지 가까운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있지만 제 핵심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10가지로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 서울역 북부 남부 역세권 개발 사업 출발을 했죠. 두 번째는 남영역 캠프긴 부지의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경부선 라인의 용산 역세권과 전면 개발 사업,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예정되어 있고요.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는 서울역과 용산역 북부까지의 경부선 라인이 지하 사업들도 계획을 하고 있다. 특히 용산 민족공원의 개장이 올해서부터 본격적인 협의체를 정부와 서울시, 용산구청과 가동을 해서 내년부터 하반기부터는 이제 일부 지역 중심으로 해서 공사에 들어갈 개방을 할 예정인데요. 거기에 맞춘 용산민족공원 개장, 또 빼놓을 수 없는 용산을 대표하는 상업 업무시설인 용산 국제업무단지의 개발 계획들, 또 한강 대로변 쪽으로 지금은 용산 역세권 저희 사무실 쪽으로 수많은 타워 크레인이 4, 50층 규모의 주거상업 업무 주상복합 건물로 바뀌고 있는데요. 이 북부역 1구역과 2구역 또 남측 또 정비창 구역이라든지 땡땡거리라든지 이런 지역 자체도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용산역을 중심으로 한 그런 지역 자체는 주거상업 업무타운으로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바로 국제업무단지의 배후에 위치하고 있는 원효로 2가 3가 라인에는 KT 부지가 ID 센터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일부 부지는 상업업무 주거 복합시설로의 개발 계획 또한 살아있다. 특히 업무단지 앞쪽에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과 맞물려서 용산 마스터플랜과 맞물려서 현대차 부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한강변에 또 원효대교를 넘어가면 여의도권역의 맞은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현대차 부지 또한 용산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종상향과 기부 체납을 통해서 도심권을 대표하는 한강변을 대표하는 상업 업무 6성급 호텔과 상업 업무 오피스텔 시설들이 5동에서 7동 정도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한강변 용산의 한강변의 스카이라인을 바꿀 수 있는 큰 호재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뒤편으로는 원효로 라인, 용문동 라인 쪽에 주택 재개발 사업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제2의 테헤란로로 바뀔 수 있는 이 경부선 라인 중에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용산 민족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용산이 거대한 관광벨트로 바뀐다라고 늘 말씀드리는데요. 남산과 그리고 민족공원과의 그런 자연 친환경적인 공원화 사업들, 또 국제업무단지, 서울을 대표하는 상업 업무시설들, 또 BTS의 입주와 발맞춰서 문화, 관광 대표 지역으로서 용산이 변화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은 이태원 상권, 지금 좀 침체기에 들어섰지만 경리단길 상권도 다시 부활을 생각할 수 있겠고요. 후암동 해방촌에 그런 새로운 또 문화 타운이 형성될 예정이다. 따라서 남산과 민족공원에 아우르는 이런 공원화 사업들, 이태원 관광 상권, 또 주변 지역의 한강변과 한강대로변의 주거상업 업무 복합시설과 대기업 사업들의 입주, 또 국제업무단지와 아울러서 명동 상권에 오셔서 그냥 다른 지역으로 가시는 게 아니고요. 향후에는 경부선 라인을 통해서 민족공원과 또 BTS나 문화관광 기업들, 또 국제업무단지와 지하도시 개발 계획과 맞물려서 용산이 바야흐로 서울을 대표하는 이 경부선 라인 자체가 서울을 대표하는 국가 상징 공원과 국가 상징 공원 거리로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관광상권으로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로는 경부선 라인이 역세권 중심으로 해서 투자를 하실 때는 수익형이나 재개발, 확정지역이나 예정지를 투자하시는 것 유망하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서울역 북부 역세권, 남부 역세권 개발 사업과 이 서울역 주변 지역으로 경부선 지하화 라인이 되는 이런 대로변에 있는 상업지, 또 향후 리모델링이나 수익형 부동산을 활용할 수 있는 지가가 앞으로 꾸준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소문에 의하면 그냥 흔히들 하는 얘기가 향후에 용산 민족공원이 개장을 하게 되면 주변 지역의 집값, 땅값이 평당 1억까지도 무난하게 간다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특히 서울역과 남영 역세권, 이 경부선 라인 쪽으로는 지가가 꾸준히 올라가서 상업지 같은 경우는 벌써 한 8, 9천에서 1억대까지 찍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가가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삼각지 역세권과 이 한강로 대로변 중심으로 한 상업 업무 주거 복합시설의 개발 계획들, 용산 국제업무단지, 또 용산 전자상가 부지와 아울러서 원효로와 용문동 라인의 주택 재개발 사업들, 다양한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은 역세권 중심으로 해서 기존의 대형 건물이나 리모델링 신축이 가능한 지역 중심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서울역과 남영동 라인, 또 용산 역세권 주변 지역에 BTS가 입주하는 이 한강 대로변 라인, 또 국제업무단지의 배후 먹자골목이 될 수 있는 원효로와 신계동 라인, 또 주변 지역의 주택가 같은 경우는 주택 재개발 사업이 확정되었거나 예정지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이 앞으로 투자가 굉장히 유망해지고 수익률도 굉장히 높게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2의 테헤란로로 바뀔 수 있는 이 경부선 라인에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지 세 가지로 정리를 딱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부선 라인은 제2의 테헤란로로 변화할 수 있을 만큼의 입지적인 강점, 또 서울역과 남영역, 용산 역세권을 아우르는 이 한강대로변이 국가 상징 공원과 국가 상징 거리로서의 변화를 앞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실거주 하실 분들 문의가 많으신데요. 실거주 아파트를 투자하셔서 실거주까지도 하실 분들은 경부선 라인 또 역세권 중심으로 중축 아파트, 신축은 많이 없기 때문에 연식 자체가 10년에서 15년 차 되는 중축 아파트도 지금은 3천만 원대 초중반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경부선 라인의 다양한 개발 계획에 의해서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저평가되어 있는 단지와 지역이 있으니까 그런 지역 중심으로 투자의 방향을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투자 금액이 조금 더 크신 분들 5, 6억대가 아니고요. 한 10억대 이상 투자하실 분들은 용산권역의 신축 주상복합 아파트가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개발이 확정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 사업성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 가치는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투자 금액이 크신 분들 또는 투자금이 작으신 분들을 분류해서 말씀드리면, 투자 금액이 크신 분들은 경부선 라인의 수익형, 앞서 제가 서울역에서 남영 역세권과 용산 역세권에 아우르는 이 대로변 역세권 주변 지역의 지가는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거기에 맞춰서 용산 민족공원과 경부선 지하화와 국정무단지 사업이 재개된다고 했을 때는 이런 지역 중심의 단독 매물을 투자하시는 게 투자가 수익률을 크게 올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당장 투자를 하셔서 리모델이나 신축보다는 이런 개발 계획들이 좀 진행이 된 후에 용산권역은 앞으로 한 3, 4년 후면 다양한 개발 계획들이 가시화되기 때문에 매입을 해 놓으셨다가 한 3, 4년 정도 이런 다양한 개발 호재들이 가시화될 때 맞춰서 신축이나 리모델을 통한 수익형 부동산 투자하시면 수익률 크게 해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한강 대로변에 이 도시환경 정비 사업에 그런 투자하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방송을 보시 많은 분들이 용산권역의 소액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경부선 라인의 재개발이 확정되었거나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에 지분 투자 중심으로 투자해 놓으셨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경부선 라인의 다양한 큰 개발 계획이 개발이 됨으로 해서 상업 업무시설들 또 주거시설 새로운 주거시설로 바뀜에 따라서 돈과 사람이 모여들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개발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의 땅값 집값 상승은 꾸준한 우상향을 볼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2의 테헤란로로 바뀔 수 있는 이 한강 대로변 서울역과 남영역 용산 역세권역의 경부선 라인을 분석을 해드렸고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용산의 입지 미래 가치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용산권역 아직 실행은 되지는 않았지만 한강변 도심을 대표하는 상업 업무 국제업무단지가 들어올 예정이고요. 지금 투자하시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명한 용산 투자를 통해서 앞으로 부의 추월 차선에 올라가셔서 용산권역의 그런 수익들을 크게 저희와 같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마무리해 드리겠고요. 늘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하셔서 수익 보시는 것도 좋지만 건강관리 잘 하셔서 늘 건강하시고요. 하시는 일도 잘 되시면서 늘 저희 드림타워의 투자자문의 돈 되는 부동산 유튜브 채널과 함께 하시면서 용산의 좋은 투자 기회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